안녕하세요, 북송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영국의 청교도 혁명 관련돼서 진행을 해볼게요. 예전에 이제 청교도 크로이 독재 정치 관련된 내용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왕정복구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크로웰이 죽고 나서 그 아들이 즉위를 했지만 그 아들이 좀 무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쫓겨났죠. 그리고 왕정복구가 이제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영국 국민들은 이 크롬웰의 독재 정치에 대해서 상당히 싫어했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청교도의 이미지가 상당히 좋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크롬웰이 독재를 하면서 청교도를 너무 극단적으로 원리주의로 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그 생활 같은 것들을 이제 뭐냐면 방해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즐길 것도 못 즐기게 하니까 이 크롬웰에 대한 인기가 확 떨어지고 동시에 청교도에 대한 인기도 확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왕정복구가 돼서 의회를 이제 차지하는 어 의원들은 청교도인들은 거의 소수고요. 대부분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국교도 내용이야. 국교도 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주류인 강교파, 어, 강교파 같은 이런 이제 국교도, 이제 정통 국교들이 이제 뭐냐면 이 의회를 차지했고, 그다음 왕정복구로 이렇게 들었던 사람은 찰스 2세죠. 자, 이 찰스 2세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우였던 제임스 2세나 이 사람들은 카톨릭을 이제 뭐냐면 신복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카톨릭을 자기가 믿고 그걸 통해서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던 그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자, 이 사람은 이제 당연히 찰스 2세는 카톨릭 회복을 시도하고 이걸 통해서 전제 정치를 이제 뭐냐 강화시켜 나갔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당시에 권력이 그 구조를 볼 때 찰스 2세가 멋대로 할 수 없는 구조야. 왜냐면 의회가 있었잖아요. 의회. 그래서 이 왕이 있고 그다음 의회가 이렇게 권력을 분산을 하고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왕이 멋대로는 할 수 없었어요. 자, 하여튼 그다음에 찰스 2세가 이렇게 이제 뭐냐면 나름대로 카톨릭을 통해서 전제 정치를 이제 뭐냐면 강화시키려고 했지만 그 의회가 이제 견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의회는 찰스 2세의 그 내용을 보고 행동을 보고 안 되겠다 해서 당연히 여러 가지 법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뭐냐면 그 견제하려고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자, 그러면 의회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일단은 종교적으로 볼 때는 국교를 중심으로 다른 종교를 탄압했고요. 이때 이제 다른 종교라는 범위가 어디냐 이게 이제 중요할 텐데 첫 번째가 이제 찰스 2세가 믿고 있는 카톨릭이죠. 카톨릭. 두 번째가 이제 청교도야. 원래 이 청교도라는 것은 그 명예혁명 그러니까 왕정복구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넓게 보면 국교도 안에 들어가 있던 그 뭐냐면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때부터는 이제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지만 청교도를 카톨릭과 다른 어떤지 그 뭐냐 그 다른 종교의 사람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요 카톨릭하고 청교도를 이제 탄압을 했는데 주 타겟은 이제 뭐냐면 카톨릭이에요. 이 카톨릭. 그래서 인제 도시자치법 같은 걸 만들고 그 국교회 이외에 시정부의 참여를 금지시키고 집회법을 만들어 가지고 비국교도 의식을 따는 저도 인제 여기 카톨릭이죠. 예. 그래서 카톨릭의 의식을 따르는 5명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고 위반자는 투옥 또는 국외 추방을 규정했어요. 그리고 인제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나오는 심사령이죠. 자, 이 심사령은 뭐냐 보면 이 당시 찰스 2세가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손을 잡고 그 당시 카톨릭 교도의 신앙의 자유를 이 부여하려고 이제 뭐냐면 그 노력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도보 미약 같은 것들을 맺고 그렇게 인제 했는데 자 그러니까 인제 이런 것들 움직임에 대해서 인제 뭐냐면 좀 견제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 갖고 만든 것이 뭐냐면 카톨릭 와 청교도 간직 취임을 금지시키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 심사령을 이제 제정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텐데 원래 초창기 때는 이 카톨릭을 이제 뭐냐 주 타겟으로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청교도도 이제 간직 취임을 이제 금지시키는 그런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교과서에서는 이 카톨릭보다는 청교도의 간직 취임을 훨씬 더 부각해서 보는데 원래 주 타겟은 카톨릭이었고 하다 보니까 이 청교도도 간직 침을 이제 금지했다.
자, 그럼 뭐 내용이 뭐냐? 자, 공직 취임 시 성체 성사를 국교도 의식으로 수행하는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왜 이제 카톨릭하고 청교도의 간직 취임을 이제 금지했냐? 이런 것은 뭐냐면 일단은 청교도 입장할 때는 성사라는 제도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해. 이 성체 성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빵과 포도를 나눠주는 의식이잖아요. 근데 청교도 입장할 때는 이건 성사가 아니라 이건 뭐냐면 그냥 종교 의식이고 의례적인 거야. 근데 여기에 이제 성사라고 붙잖아.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안 하겠죠. 자, 카톨릭 입장 올 때는 성체 성사는 인정해. 근데 어떤 의식? 이 카톨릭 계통의 그 요구하는 그 의식이 아니라 국교도의 어떤 그 매뉴얼에 맞춰서 하는 거는 싫어해.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은 요건 거절하고 얘네들은 요거 자체가 이제 마음에 안 드니까 당연히 어떻게 됐어요? 공직은 국교도에 한해서만 한정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이 청교도들한테 그렇게 이제 타협을 봐요. 너네들 이제 요거 안 해도 되니까 충성서약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너네들 국교도 그 간직 공직을 취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도 청교도 입장할 때 그것도 거절해요. 아니 왜 우리가 그 충성서약을 하냐? 우리는 엄연히 이제 그와 상관없이 왜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뭐 이렇게 해갖고 했는데 결국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는 이제 19세기 자유주의 개혁 때 뭐냐면 심사령이 이제 뭐냐면 그중 중에 청교도인들의 어떤 간직 침할 때 충성 매각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하면서 청교도에 이제 뭐냐면 간직 침을 허용해 주죠. 이거는 19세기 때 이제 초반 때 얘기고요. 자, 하여튼 이런 심사령이 있었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임신보호령이라는 건데 자, 임시보호력은 이제 법적 근거가 없는 인신의 구속, 체포를 금지하며 혐의자는 일정 기간 내에 재판을 받아야 되며 이때 혐의 내용을 명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뭐 토리당하고 시그당 나중에 좀 얘기할 텐데 시그당이 주도를 했다는 거. 그 외에도 이 클레멘트 법에서 비국교도의 활동을 제약했고 독점법을 제정해서 카톨릭 신도가 왕위가 되는 것을 금지시킨 건데 아마 이거는 이제 뭐냐 뒤에 제임스 2세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스토트 왕조들이 그 이후부터는 되게 카톨릭교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뭐냐면 막으려고 했던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뭐 제대로 시험되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 한번 찾아서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잠깐 내용을 보고 일단 이 도보 미작 같은 거 이렇게 이제 좀 볼게요. 음. 요거는 이제 각자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뒤에 넘어가고, 어? 임신보호령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그 1670년대 말에 의회 주도권을 장악한 시그는 카톨릭의 왕제 제임스의 왕위 계승을 배제하는데 성공하지 못했으나 그 당시 이제 임신보호령을 제정해서 그 당시 무한정 구금할 수 없게 하고 일정한 기간 내에 재판하여 그 제명을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요게 아마 이제 그 당시 그 독점법을 제정해서 제임스 2세의 왕위를 좀 막으려고 했나 봐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니까 결국에 이제 뭐 임신 보류 같은 걸 제정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제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 의회 구조를 보면 토리당하고 시그당이 이제 양립됐죠. 그래서 이게 심사령 제정력부터 이제 되는데 대개 이제 토리당 같은 경우에는 보수적이고 왕권 옹호하고 지주와 관리를 구성됐고요. 시그당 같은 경우에는 진보당, 의회 권리 존중, 상인 계급 그다음에 그 비국교도도 요 안에 이제 들어가 있죠. 소수가. 근데 이 기본적으로 이들은 그 반카톨릭이에요. 예. 그래서 DNC 제임스 2세가 막 친카톨릭 정책을 하니까 처음에 토리당도 이제 뭐 이렇게 왕을 좀 지지했지만 선을 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그당하고 힘을 합쳐갖고 이제 명예혁명이 있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볼 때는 상대적으로 시그당은 좀 더 반항파고 토리당도 친항파다. 상대적 의미에서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토리당이 보수당의 기운이 되고 그 다음에 시그당은 자유당의 기운이죠. 그래서 오늘날 그 중국 그 영국의 양대 그 제도 있죠.
보수당하고 노동당, 물론 이제 자유당은 이제 제3당으로 떨어지고 나중에 19세기 말기 때 노동당이 그걸 이제 대체를 했지만, 자 하여튼 양대 정당이 기원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부분은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1546 번에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거 되게 많네요. 예. 그래서 아 그 줄여서 좀 읽어볼게요. 자, 왕정 복구 이후 내단의 걱정으로 탄생한 정당의 태화가 잉태되고 있었다. 영국인은 국사에 관심을 가지고 발전했기 때문에 정치에 대한 관심은 병적인 정도 하나의 습관이 되었다. 일부는 과거의 왕당파처럼 국왕을 지지했고, 이들 반대편에서 그들을 어느 아일랜드 해적의 이름을 토리즈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고요. 그리고 또 이제 국왕 지지파는 이 모국적 별명은 자랑스럽게 사용했고, 그다음에 토리당 측에서 국왕파 반대를 시그전을 했는데, 이건 이제 스코틀랜드 서부의 청교도 일부의 시그 모우주의 악신이었다. 그래서 뭐 이게 반역자의 후손, 악마의 아들 이렇게 해서 이제 있는데, 하여튼 별로 이제 서로 비난하는 그 가정에서 이런 뭐 토리진이 뭐 시그진이 이렇게 갖다 붙였는데, 이게 오히려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강화시켜주는 어떤 용어로 사용했죠. 이게 이 외국에서는 서양에서는 그게 하나의 국룰인 것 같아. 예. 자, 하여튼 뭐 이런 것들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명예혁명을 보겠습니다. 명예혁명. 자, 명예혁명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예. 그래 갖고 인제 이 명예혁명이 왜 나왔냐? 예. 예전에 이제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명예혁명이 몇 년에 일어났죠? 1689 년에 일어났죠. 예. 그리고 이 명예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권리정정이 인제 승인됐잖아요. 예, 똑같은 연도에요. 근데 그 100년 뒤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죠. 예. 프랑스 혁명이 1789 년에 일어났어. 그래 갖고 인제 2000 년대인가 1900 년대인가 하여튼 그 90 년대 1990 년대인가 하여튼 그런데, 그때 인제 통합사회 문제로 이걸 물어보고 있어. "명예혁명 100년 뒤에 일어난 무슨 혁명?" 이렇게 물어봤는데, 프랑스 대혁명이죠. 예. 요걸 물어봤더라고요, 요거. 예. 그래서 인제 요때 한번 나왔는데, 자, 찰스 2 세가 죽고 나서 그의 동생이었던 제임스 2 세가 이제 즉위하죠. 제임스 2 세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이제 카톨릭교도야. 그리고 이걸 통해서 전제 정치를 강화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인제 여러 가지 카톨릭 부활을 시도를 하죠. 어 그래 가지고 인제 카톨릭 교도들을 정부 추민원이나 고위직 군 장교, 고위직이나 군 내 장교라는 이제 대학 임용에 인제 있고, 아마 교수 임명을 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인제 임시령이라든지 그러니까 심사령이라든지, 그다음에 임시보호령 같은 거를 폐기시킨 거를 다시 부활시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폐기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걸.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다시 이제 뭐냐면 명예혁명 이후에 다시 부활됐어, 요거는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정치를 했다. 종교 정책을 모르는 이제 친카톨릭 정책을 좀 펼쳤다는 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주위에서 찾아서 이제 읽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1547 번하고 1548번 요렇게 인제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1547 보면 "영국 의회에서 제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신사임과 임시보호는 영국 의회에서 제정한 건데, 내용은 무한정 피고를 군국할 수 없으며 일정 기간 안에 재판하면 그 죄를 명시한 걸 규정하는 것으로, 제임스 2 세가 심사임과 함께 임시보호를 폐지한 것은 카톨릭 전제 정치를 실시하게 해서 분석할 수 있다. 이걸 이제 폐기를 이제 했고, 그렇지만 앞에서는 명예혁명 후에 다시 부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제임스 2 세는 재혼한 카톨릭 왕비 메리가 왕자를 출산한 계기로, 그다음에 카톨릭 해방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인제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이 노선에 따라 왕은 1687 년에 모든 백성이 자유롭게 신앙을 선택할 수 있음을 인정한 칙령을 배포했다. 그러니까 카톨릭을 이제 믿어도 된다. 나도 인제 카톨릭 교도다. 이렇게 인제 했던 거죠. 원래 이제 제임스 2 세는 에 대해서 친카톨릭 정책에 대해서 그 당시 뭐 인제 그 의회는 지지하지 않았죠. 이 토리당 같은 경우에도 초창기 때는 인제 뭐냐면 제임스 2 세가 영국 국교의 특권을 확인해 주고 하니까 토리당이 좀 지지해 줬지만,
거기에 다가서 뭐 카토lik 정책이 이렇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포면화되다 보니까 지지를 철회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토리든 시그든 근데 제임스 2 세의 어떤 그 친카톨릭 정책에 대해서 불만은 품고 있었어. 근데 다행히도 이제 제임스 2 세가 이 뭐냐면 아들이 없었거든요. 딸만 있었죠. 어. 그런데 이 딸은 인제 뭐냐면 시집가 가지고 이제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미 인제 카톨릭 교도가 아니라 신교도가 돼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어차피 제임스 2세 죽은 후에 그 딸이 계승하면 상관없다. 이렇게 인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제임스 2 세가 두 번째 부인으로부터 그 뭐냐면 왕자를 출산한 거야. 인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인제 뭐냐면 어떻게 돼요? 예. 반란을 일으켰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제임스 2 세가 아들을 출산하고 자기가 뭐 카톨릭 교도라고 인제 막 이렇게 밝히고 그러니까 커밍아웃 하니까 "야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킨 거 반란을. 근데 이제 제임스 2 세가 대응하지 않고 그냥 외국으로 빤스를 했고 그다음에 제임스 2세 딸 메리가 인제 그다음 이제 왕이 계승이 되는데 그 메리는 그 당시 네덜란드에 시집가 있었거든요. 그 윌리엄 하고 이제 있었는데 그 남편이 그 당시 이제 제임스 2 세가 뭐라고 그 메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남편하고 같이 공동 왕이 되지 않는 이상 자기는 뭐냐면 왕에 취임하지 않겠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메리하고 그 윌리엄이 이제 윌리엄 3 세죠. 같이 취임을 하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서 공동 왕으로 추대됐고 그다음에 제임스 2 세는 프랑스로 도주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자기 그 메리는 자기 아버지와 달리 이 사람은 그 청교 그 기독교 카톨릭이 아니라 저쪽 신교 쪽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그렇게 인제 했었던 거고. 자 그래서 요 명예혁명 관련되는 것은 인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피를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명예혁명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죠. 요걸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청교도 혁명이란 내란의 기억이 생생한 이해나 국민은 참았다. 왜냐하면 제임스의 첫째 아들이 첫째 왕비에게는 딸밖에 없었고 그중 메리는 신교도인 네덜란드 총독에 시집갔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임스 2세 두 번째 왕비에게 왕자가 탄생되자 더 이상 참고 기다릴 수만 없게 되었다. 토리와 시그의 의회 지도자들은 비밀리에 네덜란드 총독 오렌지공 원리엄에게 그 아내 메리와 더불어 영국왕이 되어줄 걸 요청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루이 14세에 관련된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했죠. 루이 14세하고 그 당시 네덜란드하고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인제 영국에서 이제 뭐 반란이 일어났다니까 어 그 당시 이제 또 영국 의회가 그 당시 오렌지공 원리엄을 인제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얘를 보내주기 위해서 잠깐 공국을 느슨하게 했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자 하여튼 영국에 건너왔고 그리고 뭐냐면 제임스 2 세는 싸워 보지도 않고 그냥 도망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현명한 판단을 한 거죠. 제임스 2세 입장을 볼 때는. 예. 자 하여튼 그리고 나서 의회가 인제 이 공동 왕들에게 권리정정을 이제 내밀었고 결국에 승인을 받았죠. 자 권리정정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에 나왔어. 한 두세 번 나왔을 거야 이거. 이 권리정정. 그래서 인제 권리정정 보면 예전에 인제 권리청원이라든지 대장정 대장정이란다. 대헌장 관련된 내용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왕은 그 권한에 있어 의회 동의 없이 법의 효력을 정지시키거나 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이 있다고 하는 주장은 이 법이다. 자 이건 뭐냐면 앞에서 인제 의회가 만들었던 그런 심사령이라든지 임시보령을 제임스 2 세가 중지시켜 버렸잖아. 그런 것들을 인제 염두에 두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의회가 입법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인제 얘기를 한 거고 자 그다음에 의회가 동의하지 않은 한 평상시에 왕국 내에 상비군을 징집하는 것을 위법이다. 이렇게 인제 있죠. 그건 인제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이제 제임스 2 세가 왕을 이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비군을 설치했어요, 상비군. 참고로 인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해군은 좀 빵빵했는데 육군이 좀 약해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섬나라다 보니까 굳이 이제 프랑스처럼 상비군을 계속 주둔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인제 영국 왕 주변에 그냥 친위대 정도 이렇게 호위할 수 있는 그 정도였고 필요할 때는 그때그때 뭐냐면 군대를 징발하는 그런 이제 징집병 형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상비군은 이제 그런 거를
인제 유지하는 건 이제 위법이다. 이것은 요런 걸 상황에서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제임스 2 세가 상비군을 인제 런던에 설치한 것, 이제 했던 것을 못하도 당왕 못하도 그렇게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회내 발언에 대한 면책 특권이 있어요. 이게 여기 보죠. 의회내에서 발언과 토론 또는 의사수행 의사 진행의 자유는 어떠한 법정이다. 의회 밖에서 탄핵되거나 신문의 대상이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의회의 권한을 상당히 강화시켜 놨다. 그 의회 입법권, 가세권을 다시 확인하고 의회 선거의 자유, 의회 내 원내 발언의 면책권 강화 등 그 볼 수 있고, 자, 그래서 인제 이 대연정의 의미를 보면 일단 중세 이래 헌정적 정통을 확인했다. 3대 헌정 문서가 인제 대헌장, 마그나 카타, 건리청은 건리장정이잖아요. 입헌 정책 발전에 기여했고, 그다음 미국의 수정헌법이나 프랑스의 인권선언서에 큰 영향을 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이 영국의 청교도혁명의 계기로, 명예혁명이나 청교도혁명의 계기에서 유럽에서 가장 먼저 절대 왕정이 타파됐고 의회 중심의 어떤 입헌 정치가 수립됐다는 거. 예. 그런 것들 이제 좀 파악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그 후에 이제 권리장전이 인제 내용이 좀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요게 인제 뭐냐면 추가 정책들을 했어요. 그래서 인제 그 내용이 예전에 한번 객관식 기출문에 나왔던 거거든요. 외워 두세요. 자, 첫 번째는 군대 통수권을 위해가 장악한다는 거고, 두 번째는 비국교도의 어떤 자유를 허용한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비국교도라는 걸 이제 보는데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가 이제 뭐냐면 카톨릭이 있었고, 두 번째가 이제 신교도인데, 명예혁명 전후해 갖고 신교도들은 이제 뭐냐면 형식적으로는 이제 국교에 속했지만 이미 다른 종파라고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 상태였고, 명예혁명 이후에 완전히 분리된 거죠. 이제 완전히 명실상부하 분리된 거고, 그래서 인제 이건 명예혁명 이후이기 때문에 이때 신교도들은 완전히 이제 국교에서 분리된 가 그래서 이제 하나의 종교, 하나의 왕국인 하나의 종교라는 원칙이 깨지게 되는데, 그래서 얘네들이 인제 뭐냐면 독립교회를 이제 만들었죠. 독립교회를. 예. 그래서 이제 얘네들만은 이제 예배의 자유를 허용했다는 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카톨릭 교대는 해당이 안 돼요. 예. 근데 이제 이거는 뭐냐면 법적인 거고, 실제 카톨릭 교도들도 자기가 믿고 싶으면 믿어도 돼요. 예, 걸리지만 않으면 돼요, 그냥. 굳이 그걸 단속을 하는 건 아니었죠. 뭐 신고가 들어오거나 내가 이제 공식적으로 그냥 까놓고 이렇게 하지 않은 이상은 그냥 내버 둔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그쵸. 법제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보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3 년마다 의회 정기적 소집 이런 것들을 요구했죠. 예전에 이제 청교도혁명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요구했죠. 왕이 뭐 기분 내킨 대로 인제 의회를 소집했다 안 했다 그런 것들이 인제 있으니까 이걸 제도화시켰다. 그다음에 인제 건협법을 폐기했다. 뭐 이런 것들. 자, 이런 내용들이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요거 추가 정책 관련된 내용, 관리장정 외에 추가 정책 관련된 내용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인제 그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주에서 한번 찾아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내용 이제 한번 읽어 볼게요. 자, 여러 법령이 추가로 공포됨으로써 명예혁명의 결과를 더욱 공고히 달였다. 이거 사실 총론에 있는 내용이에요. 예컨대 간용법은 요에 이제 앞에서 이제 추가 조치 중에 비국교도의 예배의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 간용법이라고 이제 있는데, 이 간용법은 영국 국교회의 프로테스탄트 신앙을 보장했고 1693년 의회가 관례적인 건협법의 통과를 거부함으로써 언론 출판의 자유를 대의 정치와 변호에 발전했다. 이외에도 판사 임기에 관한 법이 제정되어 함부로 판사를 파면을 못하도록 했고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였다. 예. 그다음 평안시에는 상비군의 유지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비로소 가능하도록 했다. 뭐 이렇게 이제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초과 정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메리가 있지만 실제 정치는 원리엄이 했죠. 원리엄 3세 때 이제 소수의 관료와 국정을 용해해서 국사를 처리했는데 이게 내각이 모태가 되었다. 그래갖고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리엄이 죽고 나서 이제 메디아 원리엄이 이제 죽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앤 여왕이 인제 뭐냐면 즉위를 했어요. 앤 여왕이 이제 밑에 자식이 없기 때문에 앤 여왕 끝으로 이제 스투어트 왕조가 끝나게 되거든요.
어차피 인제 이게 모계 쪽으로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예녀왕이 뭐 자식이 있어도 그 아들이 넘어가도 이게 새로운 왕조가 인제 시작되는 형태예요. 하여튼 그 예녀왕 때 인제 이렇게 해 갖고 스투어트 왕조가 인제 끝났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인제 넘어가서 입헌 정치의 발전 과정을 보겠습니다. 영국하고 인제 스코틀랜드 여행가 통합이 됐죠, 예녀왕 때. 그래서 원래는 동국연합이라고 해 가지고 한 명의 군주가 있으면 이렇게 잉글랜드하고 스코틀랜드가 각각 독립을 유지하면서 한 명의 군주를 모시는 동국연합 형태였는데, 요때는 이제 아예 나라와 나라 이렇게 통합을 시켰어요. 예. 그래서 이제 스코틀랜드 활동 영역이 확대됐다. 왜냐하면 잉글랜드가 이제 곳곳에 이제 세계 식민지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스코틀랜드가 여기 뭐냐면 또 같이 인제 활동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영국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스코틀랜드 출신 되게 많아요. 예,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아담 스미스 같은 사람도 이 스코틀랜드 사람이죠. 예. 그래 갖고 인제 요렇게 있고, 그리고 카톨릭이 인제 그 스투어트 왕조 카톨릭이 인제 그 많이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옛 여왕 후에 인제는 스투어트 왕조가 이제 끊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더 이상 스투어트 왕조들 이제 반개라도 여기 왕위를 계승하지 못하는 게 훨씬 낫겠다 해서 왕위 계승법이라는 걸 만들어. 그 영국의 왕실은 영국 국교에 속한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면서 그 당시 인제 제임스 2 세의 후손들의 왕위 요구를 봉쇄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신교도의 하노버 왕조를 계승했다. 아마 제임스 2 세가 이제 프랑스에 망명 가면서 거기에서 또 인제 뭐 많은 이제 사생아들을 낳은 것 같아. 예. 그래서 얘네들이 인제 나중에 왕위가 되는 것을 막게 한 건데, 그래서 인제 그 제임스 2 세의 딸들이 있어요. 메리하고 앤 같은 경우에는 신교도를 받았지만 요 제임스 2 세가 인제 프랑스에 가서 낳은 사생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안 받아줄 수 있겠죠. 가톨릭교도 있고. 그래서 인제 반계열 쪽이었던 이제 하노버 왕조가 계승되죠. 이 하노버는 이제 독일 계통의 인제 왕조죠. 독일 계통의 왕조. 예. 그래서 인제 보통 유럽 같은 경우에는 서로 간에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외국 군주들이 와 가지고 자기 군주를 모시는 경우도 인제 비일비재하는데,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예니왕이 죽은 후에 독일 하노버 공의 조지 1 세가 즉위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인제 있는데 이 조지 1 세는 영어를 못했죠. 독일어를 인제 하고 했던 하기 때문에 또 영국 사령도 못하고 하니까 모든 것을 이제 내각에 맡기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서 이제 뭐냐면 이게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그 당시에 이제 점점 입헌군주제, 내각 책임제가 확립됐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인제 요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예, 하노버 왕조가 이제 계승됐다는 거. 예. 그래서 인제 잠깐, 그래서 인제 이 하노버 왕조는 오늘 윈저가인데 윈저가 아니다, 이건 좀 지워 주시고. 이게 나중에 인제 또 빅토리아 여왕 이후부터 무슨 왕조가 바뀌어. 내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독일계 왕조로 다시 바뀐 다음에 그다음에 윈저로 이름이 바뀌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영국사 할 때 좀 중세사 할 때 좀 얘기했는데 그 왕조 이름 지금 잠깐 생각이 안 나요. 예. 자, 하여튼 그래서 인제 조지 1 세부터는 내각 책임제로 인제 수립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위에 주심에 입헌정치 발전이 이루어졌고 의회 다수당이 지금처럼 내각을 조직한 다음에 뭐냐면 이게 정치를 이끌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왕이라는 존재는 있죠. 그렇지만 실제 정치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영국은 총리가 하죠. 총리는 의회 다수당에서 하잖아요. 요즘에도 인제 영국 그 총선을 보니까 오랫동안 지배했던 보수당이 물러나고 17년 만에 노동당 내각이 인제 또 등장했잖아요. 자, 하여튼 이때 인제 내각된 게 국왕은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는다는 영국의 어떤 입헌전 정통이 인제 수립됐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영국 사람들은 이 입헌군주제를 계속 유지하는 이유가 또 이유가 있더라고요. 예전에 한번 코너웰이 공화국을 세웠잖아. 근데 막상 독재를 했죠. 그리고 멋대로 전제 정치를 하고 자신들 인제 들들 못 살게 굴었잖아요. 여러 가지 인제 뭐 그 청교도 그런 정책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인제 또 코너웰은 유능했거든. 그러니까 유능한 독재자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제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제 막상 인제 또 왕정복고 하니까 또 이제 명예혁명 끝나고 나서 보니까 '공화국보다는 왕이 낫다.' 어차피 윗대가리 한 명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왕이 무능한 건 상관없어.
뭐 그냥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하니까. 그래서 왕을 세우되 뭐냐면 왕의 권한을 뺏어서 그 내각에 주는 방식으로 한 거죠. 그래 갖고 인제 이 쿠나라 같은 지도자들이 막 유능한 지도자들이 등장하는 걸 막으려고 했어. 어차피 왕은 유능 무능을 떠나서 그냥 상징적인 존재고 그냥 윗대가리의 어떤 그 제일 높은 정점에 있는 사람들 한 명 있으니까 그 역할만 하는 거고 다 밑에 있는 사람이 상호 견제를 통해서 정치를 하는 게 제일 안정적이다. 이 코노랄 같이 모든 것을 정점에 있어 갖고 모든 걸 다 한 그 독재자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시험 문제 나오진 않겠지만. 자,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들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영국이 이제 그 당시 이제 이렇게 보면 국교였죠. 유년제기. 어 그래서 인제 유나이티드 킹덤이라 가지고 인제 했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인제 여기 뭐 그 잉글랜드가 있고 스코틀랜드가 있고 웨일즈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북아일랜드 어스튼 지역 있죠? 예. 그래 갖고 인제 이렇게 해서 유나이티드 킹덤이 형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래 잉글랜드하고 스코틀랜드는 갈등이 많았죠. 잉글랜드는 또 앵글 색슨 계통이고 이 스코틀랜드는 저쪽 인제 아까 스코트족이하고 피트족이 세운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얘네들은 쫓겨난 그 피트족 같은 사람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세웠던 민족이죠. kelt인족 계통의 민족이야. 근데 인제 앞에서 말한 것처럼 1707 년에 통합이 됐죠. 나라와 나라끼리 완전히 통합을 됐다. 그래서 얘기 듣기로는 인제 스코틀랜드가 다니엘 길이라 갖고 그 중남미 지역에 그 얇은 통로가 있어. 지금도 거기는 도로가 안 내주고 기차도 안 내고 그 험악한 곳인데 그 지역을 개척하려고 하다가 완전히 실패해 갖고 재정 파탄이 나 가지고 결국엔 잉글랜드가 그 재정을 보완한다는 조건으로 보조 그 받아들인다는 재정 파탄을 좀 메꿔 준다는 조건을 해서 이렇게 해서 통합했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래서 스코틀랜드 입장할 때는 잉글랜드에게 통합하는 것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 스코틀랜드 가지고는 도저히 이제 인구도 적고 그러기 때문에 생산력이 적기 때문에 뭐랄까요? 식민지 개척도 힘들고 그런데 잉글랜드에 통합됐기 때문에 이제 잉글랜드의 등을 업어서 여기 이제 여러 곳에 활동할 수 있었던 거죠. 예. 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그다음에 인제 여기 또 추가해서 보자면 그 당시에 인제 최초의 인제 중앙은행 격인 영국은행, 영라은행이 이제 설립됐다. 원래는 사립은행이었죠. 점점 커지니까 국가가 소유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가 이제 중앙은행 있잖아요. 지금 한국은행처럼. 그 당시 최초의 이런 중앙은행이 영라은행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걸 영라은행을 통해서 정부는 낮은 이자로 돈을 차용해 주고 빌려주고 그다음에 차용한 게 돈을 나중에 돈을 이제 빌려온 거죠. 예. 그래서 유상계급들은 의회가 보증인 것을 확신하고 영국은행을 통해 정부에 융자를 해 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부가 자금을 필요할 때 영국은행을 통해서 뭐 채권 같은 걸 발행해서 인제 뭐냐면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인제 넘어가서요. 미국의 독립혁명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예. 미국의 독립혁명도 자주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죠. 그래 갖고 예 좀 꼼꼼히 볼 필요는 있어요, 그 부분이. 예. 자 미국은 인제 식민지 시대 때 인제 정착 과정을 보는데요. 이때 미국의 인제 처음 세웠던 영국인들이죠. 네 영국인들이 17 세기부터 인제 본격적으로 인제 활동하게 돼. 영국인들이 인제 북미 지역을 주로 활동했던 이유는 만약 남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 장악을 했던 거고요, 중남미 지역까지. 그래서 북미 지역을 이제 영국하고 프랑스가 날아가게 됐는데 프랑스는 캐나다 쪽이고 미국은 인제 오늘날 인제 미국 쪽으로 이렇게 영국은 이제 오늘날 미국 쪽으로 인제 이렇게 식민지 개척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인제 영국의 식민 활동을 시작할 때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해 가지고 뭐냐면 신대륙을 많이 건너갔어요. 그래서 인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스투어트 왕조의 전제 정치와 종교 탄압에서 이주하려고 했던 사람도 있었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피그림 파더즈라는 사람 있죠. 제임스 1 세 때. 음. 그리고 이때 메인플라워 선언이 있어요. 얘네들이 인제 와 가지고 메인플라워 서약을 한 건데 요게 인제 05년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메인플라워 서약을 했던 주체를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청교도라고 쓰면 약간 좀 답이 안 가깝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청교도 넓은 범위고 청교도 안에서도 여러 분파들이 있다고 했죠. 그중에 이제 해외에서 자신의 종교의 어떤 자유를 찾기 위해서 건너간 사람들을 필그림 파더즈라고 하거든요. 이 제임스 1 세 때 어 건너갔어. 그래서 이제 제임스 1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냐면 영국 국교회 제도 중에 이제 왕을 정점으로 해서 이런 이게 왕을 중점으로 해서 주교들 밑에 쭉 있는 이제 개서적인 어떤 조직체를 원했거든요. 근데 청교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뭐냐 그 교회 조직 같은 주교 중심의 어떤 교회 조직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왕 입장일 때 제임스 때는 주교를 중심으로 해서 종교를 통해서 통제를 할 수 있는데 국교회 같은 경우에 청교도는 그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탄압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사회에서 개론에 있는데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메인프라우 서역이 예전에 한번 그 주체에 관련돼서 한번 시험에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그 예전에 메인프라우 서역 관련된 걸 찾아 가지고 모의고사에서 한번 내 봤고요. 그다음에 살아있는 미국사라는 책이 있어요. 요것도 꽤나 좀 나오거든요, 이 미국사. 그래서 뭐 쓸데없는 사료도 많긴 하는데 한번 읽어 보세요, 이것도. 네, 그래서 예전에 뭐 링컨 관련된 사료 있죠. 네, 남북 전쟁 관련된 사료 여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하여튼 거기에 이 메인프로 서약이 있어.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 다 알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거기 밑에 주마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영국이 최초에 인제 그 식민지를 개척한 곳이 버지니아라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버지니아는 여러분 알다시피 그 엘리아스 여왕을 이제 이렇게 그 기념해 가지고 이름 붙였죠. 천연을 밀고 죽기 때문에. 자, 하여튼 천하 여왕이었던 버지니아. 그러니까 여왕을 길게 버지니아를 만든 다음에 미국인들은 순례시대를 이제 추앙하는 청교도를 건설한 프리마스 이게 나중에 매사추세츠에 병합됐거든요. 두 번째 지역이 프리메스인데 이 청교도는 영국의 칼뱅파 교도를 이끌었던 말로 제임스 1세는 청교도 탄압을 피해서 제임스 1세의 청교도 탄압을 피해 종교의자와 더불어 좀 더 풍요한 삶을 찾아서 신대륙을 향했다. 그래서 최초의 청교도 이주자들은 메인프라우 승선자로서 런던의 버지니아에서 협상을 통해서 신대륙 이주를 추진했다. 자, 버지니아에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인도에서 서인도에서처럼 이렇게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의 통상이나 그런 개척권을 갖고 있는 독점 개척권을 갖고 있는 인허가 그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절대 왕정 시대 때는 그런 회사도 있었죠. 근데 예상 목적지보다 훨씬 북쪽에 도착해요. 버지니아에서부터 받은 특허증을 사용해서 얻게 되자 프리머스에 그 상륙해서 복장형 정착지 건설을 시도했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런 정착 과정에서 인제 13 개의 식민지가 형성됐다. 그래서 보통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13 개 주에서 이제 시작돼서 오늘날 50개 주까지 확대된 거죠. 예. 그러면 인제 이때 17, 18 세에 거쳐서 식민지 사회 특징이 뭐냐? 요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 공원형 기출 문제. 예. 그래서 여러분들 궤론서라든지 뭐 그렇게 우리 보는 기본서에는 그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디에서 답을 찾았냐면 서양사 기본 서양사 기본사 서양 기본 그게 어디야? 서양 기본사인가? 하여튼 거기에서 찾았어.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게 뭐였더라?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어 서양사 기초지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서양사 기초지식에서 제가 인제 찾았거든요. 보면 자 일단은 미국은 초창기 때 땅이 어마어마하게 넓죠. 인구는 적은데 그 뭐냐면 땅이 어마어마하게 넓고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그 농사를 할 수 있는 땅을 충분히 주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구대륙처럼 사회적 지위 불평등이 없어. 그리고 경제적 기회가 주어지고 사회적 유동성이 현저했다는 거. 그러니까 인제 뭐 어떤 귀족 계급이라든지 평민이라든지 이런 계급도 없고 자기가 노력하면 충분히 이제 땅도 가질 수 있고 저쪽 이제 농장주도 해 갖고 농장지에서 떵떵하게 살 수 있었던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갈등도 없고 선거권 확대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 웬만하면 노력하면 지주가 다 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 정착 과정에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기 청교도인들이 많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인제 초창기 때 이런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들이 많았어요, 청교도들이 만든. 그래 갖고 성서를 기준한 신령 정치를 했다. 그래서 이제 초창기 때도 미국에서도 이런 청교도인들의 어떤 신령 정치 때문에 마녀 사냥이 행해졌어요. 그러니까 보통 마녀 사냥은 유럽에서만 행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카톨릭들이 한 것도 있고 저기 미국의 어떤 거기서 또 마녀 사냥이 있었고 오히려 여긴 더 엄격했어 카톨릭보다. 그래 가지고 자기라도 좀 자기 그 원리를
종교적으로 어떤 신념에 어긋나게 하면 그냥 마녀로 몰거나 이단으로 몰아 갖고 이제 죽이고 그랬거든요. 예. 원리주의 모습이 되게 강했어요. 이게 하여튼. 자, 그렇지만 이제 권력이 점점 이제 종교에서 이제 종교개혁 민간에 양도되기 시작했다는 거.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아직 계속 지금도 남아 있잖아요. 예, 강한 청교도의 입각한 신정 정치의 일풍이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교회 중심의 어떤 민주주의 자체가 발전됐고요. 그러나 신앙의 이설에 대한 불가능.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조금만 이제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특히 이제 청교도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 뭐냐면 탄압을 했죠. 오히려 그 당시 구대륙에 있는 카톨릭 교도보다는 더 훨씬 더 원리주의 모습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자, 하여튼 이런 이제 뭐냐면 종교 공동체의 어떤 성격을 상당히 강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예전에 신민사의 특성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이거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보면 여기는 좀 안 나와 있는데, 대개 이제 경제적으로는 이제 노예를 중심한 남부는 노예를 중심한 농장 경영이 이제 있고, 북부는 자영농민 위주로 상공을 발달했죠. 그래서 이제 이 노예들은 흑인 노예들을 많이 사용했어요. 이거 예전에 한번 관련돼 갖고 이제 남부 지역에 이제 그 식민지 그 시기 때 미국의 이제 식민지 독립하기 이전에 노예 제도에 관련된 내용을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원래 남부가 초창기 때부터 그 흑인 노예들 이제 뭐냐면 데려와서 이제 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남부 같은 경우는 자영농민들이 많았고, 그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노동력 필요할 때도 흑인 노예보다는 주로 이제 백인 계약직을 썼어요. 예. 근데 이 백인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약이 끝나면 이제 내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좀 값싸게 부려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야. 이때 흑인 노예들이 인제 등장하게 되고, 이 흑인 노예들은 이제 상강모를 통해서 들어왔는데, 초창기 흑인 노예를 사용했던 사람들은 이 미국 쪽이 아니라 저쪽 카리브해 쪽에 있는 이런 이제 곳이었죠. 프랑스나 스페인 같은 식민지에서 거기에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뭐냐 상강모를 통해서 그 당시에 흑인들 들어가서 뭐냐 값싸게 인제 일을 시키고, 원주민이 죽어 나가니까 그리고 흑인 노예들이 또 근력이 되게 좀 좋잖아요. 힘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이 사탕수수라든지 그다음에 인제 이렇게 모카라든지 등등 카리브해하고 겹쳤던 이런 이제 미국 남부에서, 얘네들은 이제 미국 남부는 주로 자유농민들이 하는데 저쪽은 흑인 노예에 의한 대규모 인제 뭐냐면 농장을 하게 되니까 경쟁력이 밀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도 흑인 노예를 뭐냐면 데리고 와서 사용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남부에서 흑인 노예를 중심한 농장 경영이 발달됐다. 원래는 카리브해만 이제 한정돼 있다가 이게 이제 뭐냐면 발달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 관련된 내용이 이제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는데 이 인구 수준에서 약간 벗어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뒤에 좀 얘기를 하고. 자, 북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자연농민이나 상공업이 발달됐는데, 이런 남부와 북부의 어떤 경제 구조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기 시작하죠. 예.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남북 전쟁의 어떤 또 배경이 되기도 하죠. 예. 자, 그다음에 인제 영국의 정책을 보겠습니다. 자, 영국은 중상주의 정책을 인제 했어요. 근데 이제 요때 중상주의는 좀 느슨한 중상주의야. 그래서 식민지 무역하고 인제 할 때, 식민지하고 영국과의 통상을 할 때 그다음에 영국의 상품에 직접적으로 인제 뭐 제약을 두는 그런 상품 외에는 그냥 느슨하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느슨하게. 그래서 인제 식민지 무역은 본국의 이해관계 제약을 받긴 했지만 본국 산업과 경제 상대는 금지도 했어요. 그렇지만 그 외에는 느슨하게 했다. 그러니까 말이 중상주의지 통제가 좀 별로 없었다. 요 정도만 통제를 했다. 어.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건전한 방인 정책이에요. 그래서 중상주의 정책은 유지했지만 영국 제품과 경쟁 제품이 아닌 이상은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다. 물론 잠재적인 불만도 있었지만 이거 외에도 뭐 그냥 영국 상품하고 경쟁 관계 없는 것들 갖다 팔면 되잖아요, 팔 게 많으니까. 그래 갖고 이제 이걸 건전한 방인 정책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게 7년 전쟁 이후부터는 딱 바뀌어지죠. 7년 전쟁 이후부터는 예전에 중상주의 정책이 진짜 원리 원칙대로 타이트하게 인제 하게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이거에 대한 불만이 포출돼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건전한 방인 정책의 내용, 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서계에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1561번 볼게요. 자, 적어도 7년 전쟁이 끝난 1963년까지 본국 정부의 식민지에 대한 태도는 건전한 방임 정책으로서 중상주의적 통제나 종교 등에 관한 공개 법률을 엄격하게 실시하고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의 경제 정책이나 정치적 태도는 잠재적으로 식민지인들의 불만성이 있지만 그것은 본국의 전면적인 반항할 정도는 아니었고, 그리고 이제 대개 보면 그 미국 사람들, 초창기 미국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차피 모국이에요. 영국 지금이야 미국하고 영국의 어떤 정체성이 좀 다르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영국 겸 뭐 미국 사람 정체성이 이렇게 딱 명확하지 않았던 그 시기였거든요. 그런 거를 감안해서 보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정체적으로 인제 뭐냐면 총독을 인제 뭐냐면 파견했어요. 근데 이거는 파견만 했다고 하는 거지, 이 총독은 영국에 있어요, 영국에. 영국에 있고 실제 정치는 그냥 식민지 의회에서 인제 했다 보시면 돼요. 식민지 의회 중심에서 상류 계층이 실제로 정치에 참여했다, 장악했다. 그래서 인제 자치와 자유를 항해했고 공동체 의식과 유대감을 형성했다는 거, 예,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들은 인제 여기까지는 뭐 크게 불만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인제 뭐 어차피 총독이 있다고 해도 이 총독이 거의 오지 않고 대리인 정도 파견하고 자기들이 알아서 그냥 식민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통치하는 그 자치적인 운영했던 거고, 그리고 뭐 어차피 얘네들이 이제 운영하는 그 시스템이 영국적 시스템이잖아요. 얘네도 어차피 조상이 영국이다 보니까. 자, 그래서 인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있고, 이게 왜 잠깐만요. 건국정보 대항은 이게 왜 적어 놨지 내가? 이거 좀 지우세요. 이거는 제가 이것도 지우세요. 예. 사항이 요쪽 거 이렇게 연결될 것 같아요. 예. 지우시고. 자, 그다음에 인제 그 배경, 미국 독립영의 배경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요게 인제 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영국의 인제 식민지들을 좀 이렇게 제가 교과서에서 발췌해 왔어요. 예. 그래서 학원 구제 같은 경우에는 요걸 발췌 못 하죠. 예. 근데 저는 어차피 이거 비영리적으로 하는 거니까, 예. 자, 하여튼 뭐 교재 내용을 그냥 뭐 무한대로 인제 발췌할 수 있어. 예. 자, 그래서 여기 보면 13개 식민지가 이렇게 딱 보이죠? 이렇게 13 식민지. 예. 이게 이제 13개 식민지고, 그다음에 인제 여기 보면 인제 그중에 이제 뭐 요쪽 지역 있죠. 네, 요쪽 지역. 예. 그 버지니아, 매사추setts, 메릴랜드 뭐 이런 지역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북동부 지역 같은 것들. 요 지역이 보통 이제 뉴 잉글랜드라고 해서 여기가 핵심적인 지역이야. 네. 그래서 버지니아, 매사추세츠, 그다음에 이제 어디까지야? 코네티cut 뭐 이런 데 있죠. 요런 지역들. 네. 그래서 인제 여기가 뉴 잉글랜드여 갖고 뭐 어차피 영국인들이 더 다 많이 살긴 하지만 요게 특히 인제 집중적으로 살아요. 네. 여기가. 그래서 이제 독립운동할 때도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영국령 캐나다인데, 원래 이제 이 영국령 캐나다가 아니라 이건 프랑스죠. 그죠? 물론 이제 영국이 그전에 좀 일부 땅을 이제 먹긴 했지만 그 당시 이게 뭐냐면 파리 조약 이후에 영국이 완전 캐나다를 먹었잖아요. 이 파리 조약으로. 요쪽 지역이 이제 영국의 캐나다 지역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또 파리 조약에서 또 얻은 지역이 어디냐면 요쪽 지역이야. 에파지 산맥 지역 있죠. 여기가 에파지 산맥인데, 여기도 인제 뭐냐면 7년 전쟁 끝난 후에 요쪽 지역도 뭐냐면 얻게 돼요, 요쪽 지역.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인제 여기가 이게 에스파냐가 뉴이질랜드 지역이죠. 여기도 뭐 원래 프랑스티안이었다가 에스파냐였다가 마지막에 프랑스로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 그 당시에는 에스파냐 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하여튼 요 지역이 인제 문제가 됐던 거죠. 그 7년 전쟁 때 그 당시 미국인들이 식민지 분들이죠. 민병대에 소집해 가지고 영국과 같이 인제 뭐냐면 같이 싸웠죠. 그 케벡 전투에서 인제 뭐냐 프랑스군을 격파하고 그랬는데, 자기들이 피를 흘렸잖아요. 근데 파리 조약에서 얻은 그 에파르치 상맹 이동 그 이서 지역 있잖아요. 이 이서 지역을 이제 뭐냐면 거주해서 여기 개척하려고 했는데 누가 막았냐면 그 당시 인제 영국이 막았어. 그래서 여기를 이제 인디언 지정 보유지로 인제 만들어 놓고는
요쪽 미국인들이 여기 들어와서 FH 산맥 을 건너서 요쪽 지역을 뭐냐면 오늘날 중서부 지역이죠. 요쪽 지역을 이제 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불만을 이제 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미국의 독립혁명의 어떤 배경이 또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FH 이서 지역을 어떤 이동을 막았다. 이렇게 이서인가요? 아, 이동 지역이죠, 이동. 그러니까 요쪽이 서쪽이고 이쪽이 동쪽이니까.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인제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이서죠. 아, 저 왔다 갔다 하네. 아, 요쪽에 기준으로 볼 때는 여기 기준으로 해서 서쪽이겠네, 서쪽. 그러니까 이서 지역이다. 예. 하여튼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자, 하여튼 요 내용들 파악을 해 두시고요. 그럼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전쟁 미국의 독립 전쟁의 배경을 좀 볼게요. 건전한 방위 정책을 포기하고 지세 부과 및 중상주의 통제를 강화했다. 어떤 전쟁을 계기로 해서? 7년 전쟁을 계기로 해서. 자, 7년 전쟁 때 이제 같이 영국과 프랑스가 식민 전쟁이 같이 했죠. 어. 그래서 이제 영국과 프랑스가 식민 전쟁도 했는데 인도에서는 프라시 전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쪽 어느 쪽이야? 그 캐나다 쪽 북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프랑스 인디안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파리 조약이 인제 맺어졌죠. 예. 근데 이제 이때 전쟁 비용을 너무 많이 썼어. 그러다 보니까 인제 전쟁 비용을 좀 약간 이제 더 뭐냐면 정 정쟁 비용 때문에 했던 재정을 메꿀 필요가 있었고 식민지가 점점 늘어나니까 좀 약간 짜임새 있게 인제 뭐냐면 그 식민지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인제 있고 또 이때 조지 3세 같은 경우에는 어 다른 그 왕과 달리 좀 자기가 직접 뭐냐면 정치에 개입을 하려고 했어요. 그게 이런 것들이 식민지에 적용됐고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인제 뭐냐면 예전에는 그냥 중상주의 정책이라도 형식적으로 인제 했는데 이게 통제가 더 강화됐고 그다음에 전쟁 비용을 이제 뭐냐면 마련하기 위해서 그때 재정 적자가 나니까 그 당시 이제 식민지도 방해하기 위해서 이걸 이제 식민지로부터 연출하려고 했다 세금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에르가유 산맥 서쪽 지역 있죠. 요쪽 지역에 식민지들의 어떤 이주를 금지시켰죠. 그래서 인디아나로부터 식민지를 보호한다는 명목을 했지만 실제로 신지민 식민지들이 저쪽 이서 지역으로 이제 가는 거를 막으려고 한 것도 있어요. 자 이런 등등 해 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미국의 독립혁명 관련된 내용이 일어났다. 미국의 독립혁명이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요거 관련된 내용을 한번 주에서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 여기 1570 번이 있는데 이거 내용이 너무 많아 가지고 각자 읽어 보시고 1571 번만 이제 보겠습니다. 예 여기. 자 국제요청에 전행됐던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 전쟁 일부로 북미 대륙의 7년 전쟁이 정리했다. 엄밀히 말하면 7년 전쟁에 있는 그 프랑스 인디언 전쟁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이 전쟁에서 프랑스는 인디언과 협력해 영국에 맞섰고요. 그래서 인제 이 전쟁을 프랑스 인디언 전쟁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나와요. 근데 주의할 것은 인디언들이 프랑스만 협력했던 건 아니에요. 영국군도 협력했어. 왜냐면 인디언도 여러 부족으로 나눠졌다 보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볼 때 인제 프랑스보다는 영국보다는 프랑스에 인디언 쪽이 많이 붙었긴 했어요. 예. 그래서 프랑스와 영국의 강화 설립 이후에 인디언 전투가 이어졌기 때문에 프렌치 인디언 전쟁을 한다. 전쟁 초기에는 프랑스가 우세했으나 1759년 케벡 전투를 계기로 해 갖고 요거 역교론 첩교dom에서 되게 강조하더라고요. 여기 캐나다 역사 교육 관련된 내용할 때 케벡 전투는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자 하여튼 이 전쟁으로 인제 영국이 승리함으로써 미시시간 동쪽 캐나다 그러니까 서쪽은 이미 이제 예전에 한번 얘기한 것처럼 그때 이제 위트헤트 조약 때 인제 얻었고 동쪽 지역을 인제 또 얻은 거죠 완전하게. 그다음 플로리다를 인제 획득했고 원래 플로리다는 스페인 지역이었는데 요때 이제 파리 조약으로 이제 미국한테 넘어갔죠. 물론 이제 나중에 독립전쟁 때 다시 이제 스페인 넘어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넘어가 왔다 갔다 하는데 자 인도는 프라시 전투에서 인제 우위권을 확보했죠. 예. 이거 기타사 할 때 좀 얘기할 거고요. 그 옆에 이제 퀘벡 전투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뭐 시간 되신 분들 한번 읽어 보시고 자 그러면 인제 이건 배경이고 직접적인 원인을 보겠습니다. 이건 배경에서 원인인데 대개분 인제 요거와 연결돼서 보시면 돼요. 이게 배경이죠. 예 요거와 식민지 비용 관련된 돈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예. 미국인들은 돈
문제가 상당히 민감하잖아요. 예. 뭐 이렇게 인제 보는데 요거 하기 전에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증번호는 88 번입니다. 첫 번째 인증번호 88 번이에요. 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7년 전쟁 때 이제 소비된 정비를 마련해서 이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제 법을 만들었죠. 그중에 이제 설탕법이라는 게 있어, 설탕법. 예, 설탕에 가세하는 법이 있고요. 요거 인제 인지법보다는 유명하진 않지만 서기에 있어요. 예전에 당미법을 고쳐 가지고 설탕법을 만들었다. 이런 게 있고, 그다음 인지법이 있는데 인지법의 내용은 그 밑에 있죠. 보통 우리가 인제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책 같은 데에 보면 인지세 같은 거 붙잖아요. 지금 붙네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책이라든지 증권료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인제 신문 광고 등등에 인지세가 붙는 거야, 인지가 붙고. 그래서 그다음에 이 신문이나 책자, 법정 문서나 등등의 뭐냐 인지도 첨부를 규정한다. 그러니까 인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식민지인들이 반발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인지법 회의를 이제 개최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유명한 것들이 있죠. "대표 없는 곳에 가시 없다." 예, 대연장이 있잖아, 대연장. 대원장에 거기 나와 있지 않냐, 마그나 카타에. 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영국의 현령적 원칙을 내걸었죠. 이 원래 얘네들은 영국민들이니까. 예. 그래 갖고 인제 우리가 미국이 그 식민지 대표가 영국 의회에 가지도 않았는데 거기가 결정한 그 뭐냐 법이라든지 뭐냐면 세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야.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영국 상부 불매 운동을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 영국 의회가 좀 밀려 가지고 인지법 폐기해요. 대신에 이제 타운센트법을 인제 공표했는데, 이때 또 영국이 뭐라고 하냐면 선언법을 제택했어. 영국 의회가 본국의 식민지 통제 법을 제정할 권리가 있다. 너희들이 대표를 파견하지 않아도 우리가 스스로 영국 의회가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게 선을 해 버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인지법이 인제 통과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식민지인들의 어떤 대응, 그리고 그거에 대한 또 영국의 대응, 이런 것도 인제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타운센트법 볼 거예요. 타운센트법은 인제 그 타운센트라는 사람이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타운센트법이라고 하는데, 이건 일종의 부가가치세라고 보시면 돼요, 부가가치세. 지금도 이제 상품이라든지 이제 물건에 서비스를 할 거나 상품을 이제 이용할 경우에 10%의 어떤 부가세가 붙잖아요.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차나 지주, 도주,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뭐 그 도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나 이런 것들에 칠하는 그 페인트 같은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리, 납 등의 가세를 했는데, 그러니까 너무 반발이 크니까 차세만 남겨두고 폐지했어. 이런 것들을 보면 일본 사람보다 영국 사람이 좀 약간 신사적이고 좀 합리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해요. 예. 그래 갖고 그래도 인제 미국인들이 차세가 있잖아. 그 불만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차세 때문에 또 일어난 사건이 인제 그 유명한 보스턴 차 사건이죠. 그래서 식민지인들이 인디언 복장을 해 가지고 그 뭐냐면 그 당시 동인도 회사의 성곽을 뭐냐 습격해서 동인도 회사에 있는 이제 성곽에 있는 차를 갖다 버린 사건이에요. 어.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영국이 대규모 탄압을 하죠. 그래서 보스턴 항구를 인제 봉쇄를 하고요. 그리고 군대를 주둔하고, 그다음 매사추세츠, 그러니까 그 보스턴이 매사추세츠거든요. 거기에 의회를 이제 권한을 정지시켜 버려. 어. 자, 그래서 인제 이런 등등 하니까 당연히 인제 뭐냐면 식민지인들이 열받죠. 예, 열받잖아요. 그래서 그때 인제 뭐냐면 그 유명한 책이 하나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토마스 페인의 상식론이야. 예. 그거 되게 유명하죠. 그래서 신이 영국하고 우리나라, 미국 대륙을 이렇게 떨어뜨리는 것은 같이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따로 살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영국이 우리한테 뭔 이익이 있냐. 우리 독립하자." 뭐 이렇게 인제 주장했던 책이 이 토마스 페인의 상식론인데, 요거 상당히 중요한 책이니까 좀 기억을 해 두세요. 예. 그래서 인제 요게 한번 있고, 그다음에 인제 이 과정에서 인제 통신위원회가 이제 활동을 하게 돼요. 어. 그래서 이제 시민지대의 의견 발표와 정보 교환을 위한 기관이 성립되면서 이런 통신위원회를 이제 바탕으로 혁명 조직이 기반이 마련됐고요. 그래서 인제 필라델피아에서 그 당시에 인제 수도 같은 역할을 했던 곳이 필라델피아죠. 예, 필라델피아. 그 1차 대륙 회의가 1774 년에 뭐냐면 행해졌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결성이 되는데, 여기 보면 본국 이외의 식민지 입법권을 부정하고요.
그다음에 본국과 통상 단절을 결정하고 영국 상품의 보이콧을 결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차 대륙회의의 인제 뭐냐면 결정 내용도 사용 있는 미국 사에도 있어요. 한번 찾아서 읽어 보세요. 예. 그러니까 인제 있다가 결국에 영국군하고 민병대 간에 어떤 전투가 일어나죠. 그게 이제 레싱턴 전투죠. 레싱턴 전투. 그래 갖고 1775 년에 레싱턴 전투가 일어났다. 그래서 보스턴 콩고드에 무기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영국이 이를 습격하면서 시작한 전투인데, 자 이걸 계기로 해 갖고 인제 영국하고는 도저히 인제 '안 되겠다. 손절해야겠다.' 그래서 2차 대륙회의가 이제 개최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인제 여기에서 또 유명한 연설이 있죠. 패트 헤이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인제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유명한 연설을 하면서 뭐가 유명하냐 이거죠. "나는 다른 사람이 어떤 길을 가려고 하는지 가려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에 관한 나에게 자유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 그래서 이게 유명하죠. 잘 모르시나요? 네 제가 있을 때는 대학 다닐 때는 되게 유명했던 구절이었거든요. 예.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예. 이게 이제 패트 헤이가 인제 했던 연설문이에요. 자 하여튼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2차 대륙회의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시널 전투 이후에 이제 영국과 정식으로 이제 전쟁 선포하고 민병대를 정규국으로 공인하죠. 그리고 조지 워싱턴을 총사령관 임명해요. 이 조지 워싱턴은 7년 전쟁, 그러니까 프렌치 인디언 전쟁 때 영국 편에 서서 이제 전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짬밥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인제 이렇게 2차 대륙회의가 인제 뭐냐면 일종의 전쟁을 주도하는 기간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때 인제 1776 년에 그 유명한 독립선언서가, 미국 독립선언서가 이제 공포되죠. 이게 이제 누가 초안을 만들었냐면 토마스 제퍼슨이 만들었죠. 이 사람 유명하죠. 예. 미국 3대 대통령이죠. 그래서 이제 그 민주주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문서인데, 이게 이제 예전에 01년 기출문제에 나왔고요. 객관식 기출문제에 한 번 또 언급됐었어. 예. 그래 갖고 요거 한번 중요한 거니까 한번 볼게요. 자, 모든 그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조물주는 몇 개 양도할 수 없는 그 권리를 부여했는데, 그 권리 중에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권이 있다. 이 자연권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 권리 확보하기 위해서 인간은 정부를 조직했으며 이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인민의 동의에서 유래된다. 또 어떠한 형태의 정부이든 이러한 목적을 파기할 때는 언제든지 정부를 병역하거나 폐지해 인민이 가장 안정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원칙에 기초에 두고 그런 형태의 기구를 갖춘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게 인민의 권리다. 그러니까 사회 계약을 위반했을 때 그 뒤엎고 인제 뭐냐 정부를 폐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루크의 뭐예요? 저항권이죠. 그래서 여기 독립선언서는 루크의 어떤 영향을 많이 받은 분이 거기 내용이죠. 예. 자 그래서 인제 예전에 한번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미국의 독립선언서가 나오고 요게 대외적 관계 스시오 그 당시에 뭐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이 미국의 독립선언서하고 뭐하고 좀 비슷하냐면 프랑스의 인권선언서하고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 프랑스 인권선언서를 요걸로 생각해 갖고 쓰는데 대외적 관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죠. 근데 프랑스 인권선언서는 나중에 얘기했지만 1 항, 2 항, 3 항, 4항 이런 식의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없죠. 이런 것도 없다는 걸 좀 기억을 해요. 독립선언서는 뭐 1 항, 2 항, 3항 이런 내용이 없어. 항목별로 이렇게 달진 않았죠.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러면 인제 미국 독립선언서는 이제 어떤 거나 이게 자연권 사상이 있다는 거. 앞에서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은 창조주에서 일정의 불가양, 아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한테 넘겨줄 수 없는 권리라는 거죠. 가양이라는 거는 넘겨주는 거잖아요. 근데 불가양, 그래서 생명, 자유 및 행복에 추구한 권리를 받는다. 그리고 그다음에 뭐 정부의 정당한 권리는 그는 피치의 동의다. 주권재민 사상이 있고요. 그다음 폭정을 하는 정부를 타도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는 권리가 국민에게 있다. 혁명권이죠. 이거 누크의 사회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있고, 그다음 생명, 자유의 행복 및 자연권은 백인에게 받는다. 요게 이제 프랑스의 인제 인권선언하고 좀 차이가 있어. 프랑스의 인권선언은 상대적으로 자유와 평등을 되게 강조하고, 그다음에 인제 뭐냐면 그 보편적인 걸 강조하거든요. 네. 그 대상이 백인뿐만 아니라 넓게 보면 흑인이나 뭐 여자도 이제 다 포함되어 있고 있는데, 여기는 어 백인 남자들만 대상, 흑인 노예는 제외시킨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아마 그 이유가 뭐냐면 남부의 영향 때문에 그럴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남부 쪽이 인제 그 당시 흑인 노예제를 실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백인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제 보시면 되고, 그 흑인, 노예, 여자는 제외되고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여기에서는 평등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 예. 여기는 평등이 중요하기보다는 뭐가 더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냐면 자유가 중요해. 평등은 어차피 다 이루어졌어. 그 프랑스 혁명 때는 이제 뭐냐면 평등하지 못하기 때문에 평등을 강조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 평등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 자유만 강조하는. 왜냐면 다 이제 웬만하면 자목고 그 토지도 있고 그러잖아요. 자, 이런 게 이제 사회 구조적 배경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자, 요 관련된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 자, 여기 인제 보통 생명, 자유, 행복 등의 자연권은 백인만 해당된다는 거. 그리고 재산에 입각한 사회 계서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권리의 평등보다는 자유만 강조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프랑스 대혁명의 인권 선언서가 상대적으로 볼 때 보편적 성격을 더 가지고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관련된 내용이 서양사 강의에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미국 혁명, 영국 혁명과 달리 독립선언을 통해서 자유권을 호소했다. 자, 식민지인들은 모국과의 관계를 끊어낼 때 사회계약의 이름으로 그 분리를 정당했으며, 따라서 그 선언은 단지 미국인의 권리만이 아니라 전 인류의 권리를 내세웠다. 자, 그것은 식민지인에게 하나의 상식이 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제한적이었다. 생명, 자유 및 행복에 추구는 양도할 수 없는 천부의 권리는 오직 백인만에 있었고, 흑인 노예제는 그대로 지속됐으며, 그 당시에 인제 그 사료에 있는 그 서양사에 보시면 흑인 노예제에 관련 공박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그 당시에는 점점 인제 1776년 18 세기 인제 후반대잖아요. 그 영국을 중심으로 해 갖고 노예제 폐지 여론이 인제 일어나기 할 때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영향을 받아 19 세기 초중반 때 노예제가 폐지되고 노예 무역도 금지했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의 영향을 받은 미국도 이 노예제가 상당히 인제 그 당시에 핫 이슈였어요. 이걸 유지하냐 마냐. 근데 남부 쪽에서 상당히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그냥 넘어갔던 건데, 자, 그런 거와 연결돼서 인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흑인 노예제는 그대로 지속되었으며 혁명기의 사회 계급의 분화에 따른 계급적 갈등이 일부 포괄되긴 했지만 재산에 입각한 사회 계서제는 어떤 타격을 받지 않았다. 따라서 미합중국 헌법의 기본 원리는 자유였다. 타도와 구제도나 특권 계급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리의 평등이나 문제가 제기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제가 요약을 해 놓으니까 뭐랄까, "이 근거가 어딨냐."고 얘기하던데, 여기 서양사 강의도 있고 요거 지도서 읽어보면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거 뭐 소설 쓴 거 제 의견 쓰고 써 놓은 건 아니에요. 저도 다 근거를 가지고 해서 이렇게 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좀 지적하기 전에 좀 약간 찾아봐서 좀 공부를 해 두시고 좀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인제 있고, 그다음에 독립선언서 관련된 내용 중에 여기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사람이 유명하죠. 그 사람 좀 이름 정도 다 아시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인제 미국의 독립혁명 과정을 이제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인제 요 과정인데, 자, 독립혁명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식민지가 분열돼 있었죠. 그래서 인제 대개 뭐 예국파가 있고 그다음에 충성파가 있어. 요때 예국은 이제 식민지의 예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식민지의 독립을 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고, 충속파들은 이제 뭐냐면 영국을 이제 지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식민지 안에서. 그런데 다수는 얘네들이고 소수는 얘네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어떤 유튜브 보니까 그 당시에 미국 그 사람들은 뭐 "독립전쟁에 관심이 없었다. 몇몇 사람들만 이렇게 싸웠던 거다." 뭐 요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뭐 그 개인적 의견이고, 그래서 나중에 인제 충성파들 있죠. 얘네들이 이제 상당수가 어디로 가냐면 캐나다로 가요, 캐나다. 예. 그래서 캐나다 가서 얘들이 왕당파가 이제 되는 거죠, 캐나다에. 나중에 인제 영미 전쟁이 일어날 때 나중에 있지만, 그 영미 전쟁을 일으킨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지만 그 미국이 이참에 이제 영국의 캐나다를 공격을 해서 점령을 자기 땅을 만들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영국군이 셌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이 그 뭐냐면 기대했던 거는 캐나다에 있는 그 당시 그 영국인, 영국이랑 좀 그런데 하여튼 그 사람들이 '우리 편을 들어줄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잘못된 생각이죠. 왜냐면 이들은 이제 상당수가 그 미국 독립운동 때 그 뭐냐면 영국 왕실에 충성을 했다가 안 되니까 망명한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당연히 인제 캐나다를 공격한 미국군을 뭐냐 영
에게 영국군과 함께 이 사람들이 같이 합쳐 갖고 싸우게 돼서 패배를 해요, 미국군이. 자 하여튼 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두 개가 나왔지만 예국파가 절대 다수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세는 초기에는 불리했지만 사와토가 전투 이후에 이제 크게 유리하게 전개됐고요. 그래서 요크타운 이게 유명한 전투죠. 예. 이거는 이제 계기가 됐던 전투고 요크타운 전투에서 결국에 승리했다. 그래서 결국에 파리 조약. 이 파리 조약이 되게 많아. 웬만하면 다 파리 조약이야. 어. 그래서 이 파리 조약 찾아보면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7년 전쟁 때도 파리 조약이고 미국 독립혁명 때도 파리 조약이고 나중에 이제 뭐예요? 저기 이거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파리 조약이 되게 많아 이게. 자 그래서 파리 조약을 보면 식민지의 독립을 승인하고요. 그다음에 영토를 인제 13개 주로 인제 있죠. 그래서 북은 5대5 서는 미시시피가 남은 조지아로 남쪽 경계를 해 갖고 줬다. 그래서 이제 대충 인제 어느 선이냐면 여기가 인제 미국 독립혁명이고 그다음에 여기까지 확대됐다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FRH 2서 지역이죠. 7년 전쟁 때 얻었던 영토까지 이제 확대되면서 독립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래서 보통 미국인들이 이제 여기를 중서부라고 부르잖아요, 중서부. 우리가 그 서부라고 이제 부르는 이유는 요쪽이죠. 태평양 연안 쪽에. 그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이 이제 이게 북부고 북부고 여기가 남부잖아요. 근데 요 애들 입장일 때는 요쪽이 서쪽이기 때문에 요걸 그 당시 서부라고 했어. 근데 이제 또 서부가 생기죠. 그러니까 요게 서부에 서부가 생기니까 요걸 다시 이제 중서부 지역이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요쪽 지역하고 저 루이질레나 지역까지 요게 에스파니아 지역이 루이질레나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시 인제 프랑스로 이제 넘어갔죠. 그래서 프랑스가 나폴레옹이 갖다 팔았죠. 예. 자 뭐 이렇게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외국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자 이거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어요. 이거 기출의 문제 나왔거든요. 자 일단은 이거를 이제 어떤 틀에서 보냐면 미국의 독립혁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건 왕조 전쟁이라고 보시면 돼요, 넓게 보면. 왕조 전쟁의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세력 균형이죠. 힘이 약한 쪽에 이제 붙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이 힘이 강하고 또 이제 영국이 그전에 한 번씩 인제 요 나라를 이제 뭐냐면 건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나 에스파냐, 네덜란드, 영국이 인제 대한 어떤 적개심이 높아. 그러니까 누구에 가담해? 미국을 이제 가담을 하고 그다음 러시아와 스웨덴도 무장 중립 동맹을 맺어요. 이 무장 중립 동맹이 뭐냐 하면 국외 중립을 유지하지만 필요할 경우에 병력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봐서 상황 봐서 지금 중립이지만 나중에 상황 봐서는 뭐냐면 중립을 깨고 미국 측에 붙겠다고 이제 한 거야. 이게 예전에 03년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거든요. 요거 외국의 반응. 그래 갖고 인제 요 내용이 이제 03년인가? 01년인가 01년. 그때 미국의 독립혁명이 일어날 때니까 제가 잘못 적어 놨네 이거. 01년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요게 한번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요 한번 내용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 1587번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독립군 진영에는 프랑클린이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예. 그래서 외교관 역할도 하고 친해 나 뭐라고 하지? 번개 떨어뜨리면 이게 딱 하는 거 있죠. 기억이 안 나요 갑자기. 예. 자 하여튼 프랑클린을 영국에 인제 파견하여 영국과 인제 유럽에 파견하여 영국과 대결 자세를 취했던 여러 나라의 지지와 지원을 얻는 데 성공했다. 그래서 결국엔 패권 국가인 영국에 대항해서 어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지원을 받은 독립군은 점차 유리한 위치에 차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영국군들이 주로 인제 어떤 사람들이 많았냐면 용병 출신들이 많았어요, 용병 출신들이. 그러다 보니까 특히 독일 용병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싸우다가 지면 이제 항복하고 그냥 도망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영국 본토에서 이렇게 파견된 군대들이 아니었어요, 이게 대부분은. 그래서 되게 용병 출신들이 많았기 때문에 좀 힘이 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왜냐하면 그 당시 영국 재정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쌍값으로 불릴 수 있는 용병들을 인제 파견했던 거죠, 얘네들. 자 그래도 인제 이렇게 있고 넘어가서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럼 미국 혁명의 견해인데 미국 혁명의 견해 쓰라고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제 세 가지 관점이 있어요. 세 가지 관점이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사회혁명적 성격이 있고, 그다음 파머의 관점이 있고, 그다음 독립혁명적 성격이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사회혁명적 성격은 뭐냐면 프랑스 대혁명처럼 본 거야. 이 미국의 독립혁명을 보자면 이제 계급혁명이다. 프랑스와 같이 그런 부르주아의 어떤 그 계급하고 그런 귀족 간의 계급으로 이렇게 본 거죠. 근데 이제 이건 뭐냐면 식민지 내부에 있는 것들이 인제 귀족적 세력이 그 싹텄고, 그러면 민주주의 세력과의 어떤 대립간에 일어난 거다. 그러니까 어떤 계급혁명이다. 이렇게 인제 하는데, 요거는 좀 약간 미국 현실하고 안 맞죠. 예. 그래 갖고 또 인제 두 번째 관점이 파머의 관점인데, 파머의 관점은 뭐냐면 사회혁명적 성격이 있어. 그렇지만 요게 뭐가 있냐면 독립혁명도 포함돼 있다. 이런 관점이야.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마지막 세 번째 관점이 이거는 사회혁명 상관없이 그냥 미국이 영국을 꼴 보기 싫어 갖고 인제 일으킨 독립혁명, 독립하려고 하는 혁명이다. 어 그래서 인제 이렇게 세 가지 관점이 있는데, 보통 이제 교과서에서는 요걸 강조하죠. 왜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프랑스 대혁명처럼 이제 이런 계급제가 없었잖아요. 어떤 구제도의 모순 같은 것들이. 그래서 어떤 계급 간의 어떤 대립이나 이런 갈등이 없었고, 누구나 노력하면 다 땅을 갖고 재산을 가질 수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요 사회혁명적 성격이 없을 수밖에 없죠. 지금 미국하고는 다른 형태니까. 그러니까 '독립혁명적 성격이 더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 가지 관점이 있는데, 이 서양사 개론에 적어 놨기 때문에 제가 적어 놨긴 했는데, 제 생각에 이런 문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어떤 관점을 쓰시오, 견해를 쓰시오, 이런 것들은 2차 시험 때, 예전에 논술형 시험 때 문제 나오지, 이런 것들은 나오기 좀 힘든 형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팩트 위주로 해 갖고 채점하기 편한 데 있죠. 그런 걸 이제 좀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인제 요게 이제 라틴 아메리카, 인제 미국 독립은 라틴 아메리카 독립의 기운에 조성했고, 그다음 프랑스 혁명에 큰 영향을 줬다. 그래서 이제 요게 미국 독립혁명에 이제 프랑스 군이 많이 참여했잖아요. 그래서 라파엘드 같은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미국 독립혁명에 참여하면서 이제 많은 영향을 받았죠. 워싱턴하고 또 술도 같이 거하게 했고. 라파엘드는, 이 사람은 귀족 출신이지만 또 계몽사상의 신봉자이긴 했어요. 그래서 또 초창기 때 프랑스 혁명에 또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래서 라파엘드 같은 이제 프랑스 혁명에 큰 역할을 했던 사람들에게 큰 미국의 독립에 큰 어떤 영향을 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프랑스 혁명 때 좀 얘기하고요. 좀 쉬었다가 그 미국의 헌법 관련된 얘기를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 대혁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